오늘 국민의힘 2차 경선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혹시 뭐 오늘 토론회 봤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토론회와 관련해서 2차 경선 네 분 누가 될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어떻습니까? 사회자님이 지금 인상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사회자님이 지금 미는 후보가 토론을 망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아니 지금 코로나 2차 접종에 그 후유증이 좀 심각하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병색이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구독자 여러분에게 그래, 정보를 4강이 제공하도록 누가 올라갈 하겠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 8강 1차 토론회를 붙었는데. 글쎄 이거 오늘 보셨는데 뭐 어땠습니까? 한 번 보고 뭐 알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뭘 보느냐면은 그 토론의 발언이 뭐 맞다 안 맞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태도를 보는 겁니다. 태도를 보면서 그분이 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걸 보는데 오늘 토론은 뭐 4강에 누가 올라갈 거냐 하고 토론을 누가 잘했냐고는 또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죠. 그죠? 뭐 토론 못해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토론은 하태경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핵심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도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한 걸 하태경 후보는 뭐 트레이닝을 많이 받은 거기도 경우 그 아닙니까?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이죠. 예, 예. 그것도 주사파에서 전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훈련은 돼 있는데. 근데 홍 반장님은 그 4강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건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4강을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예. 그러고 내가 홍 반장님 말씀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지금 뭐 여론조사대로 1, 2, 3등 그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그다음에 예. 4등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재형이 유력했었으나 뭐 지금 캠프 해체하고 이렇게 뭐 결기는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준치라고 저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뭐 이런 설전을 벌이면서 우리가 그때 예상했습니다만 4강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에서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놔야 되는데 생각이 이상 약속이나 한 것처럼 나도 그렇다 하려니까 나는 뭐 따라하는 것 같고. 그걸 바로 기회를 먼저 드리는데 안 하시놓고 그럼 뭐 또 뭐. 이유를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볼 때 윤석열, 홍준표는 4강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장면이고 지금 제가 볼 때 유승민 후보도 뭐 4강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국민의 기대나 모든 걸 봤을 때 최재형 후보가 약진을 할 줄 알았는데 뭐 조금 전에 캠프까지 해체한 걸로 봤을 때는 4강은 넘기 힘들다. 그렇다면 누구냐?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뭐 정치 경험을 봤을 때 4강 안에 들 거다. 뭐 이렇게 저도 예측을 합니다. 예, 아까 뭐 하태경 뭐 후보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토론을 관심 있게 본 것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적인 이제 또 토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열악하지 않겠나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 홍마당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데요. 저는 토론을 오늘 뭐 앞에만 봤습니다만 주도권 토론까지 봤는데 제일 저는 주도권 토론을 잘하는 사람 후보가 유승민 후보라고 봅니다. 일단 저기 앞선 그 추격자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맹공을 했죠. 윤석열 후보한테는 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부터 했어요. 그건 무서운 질문인데. 예. 그러고 대통령이 언제부터 결심했느냐. 그러고 뭐 5, 6개월 됐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경영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검사만 해가지고 제대로 네가 대통령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정확한 그 위크 포인트를 집은 것 같고요. 아니 처음에 이제 이 말을 이끌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예리했어요. 아니 먼저 그래서 일단 딱 잡아두고. 저는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도 공격했는데. 홍준표 후보도 이제 계속 말 바꾸기 순간순간에는 바른 말인데 이제 뭐 박근혜에서 뭐 중요한 인인 줄 알았는데 양단이었다. 그러고 뭐 모병제도 택도 없는 공약이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노면이다. 뭐 노무현을 뭐 또 뇌물 먹고 자살했다 해놓고 또 보수의 노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저는 유승민 후보가 자기보다 앞선 후보한테 정확하게 찔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 답과 예. 관련해서도 한번 저는 이야기해 간지남 하신 말씀에 그걸 일반인 다른 후보가 그렇게 했으면은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승민 후보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 국민 밉상에 걸려 있습니다. 보수의 밉상에 걸려가 있습니다. 대구에 특이했으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답을 뭐라고 했냐면 제일 콕 찔른 사람이 홍준표 후보예요. 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물을 자격이 없다. 니는 그럴 자격, 니는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어. 한마디로 그래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참 이 홍 후보는 이 뭐 우리가 토론의 논리를 떠나서 그 적응적 있는 대응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신 아니 근데 것 또 같아요. 그 부분에서 난 그다음에 이제 하태경 후보를 또 제외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또 그다음에 잘했어요. 그 특히 그 자기하고 요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 당내 내부자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근데 뭐 제가 뭐 8강 그 컷오프 때 1, 2등이 아예 박빙이 했다는 누가 1등했어요? 박빙이 했다고 이야기인데 아니 그 홍이 1등했어요. 아니 윤이 1등했어요. 그 이제 그 득점표 예. 저희는 득점표가 두 개가 아, 또 안 돌아요? 두 개가 돌아다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또 보기에는 1등이 달라. 달라요. 두 개가 달라요. 다른 거 이야기 한번 해봤어 그럼. 아니 제가 이제 그 내부 문건이라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뭐 이야기는 설정 해줄 수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전히 이제 뭐 그 여론조사에서는 예. 뭐 당연히 홍 후보가 앞서고 있고 앞섰고 예. 당원조사에서 예, 밀렸구나. 예,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 2등 같습니다. 했구나. 이번 토론회는요. 볼 것도 없이 홍준표 후보가 1등입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붙어 가지고도 토론을 완빵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 토론을 질문과 답변을 저 질문과 답변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보지 않는다고요. 네.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공격을 당신 말 바꾸기가 이렇게 말이야. 이것도 말 바꾸고 박근혜를 옛날에는 뭐 춘향이라 했다가 춘향이가 아니고 향단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쫙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코카콜라처럼 시원하게 뭐라고 답변했는가? 니는 그런 거 물을 자격이 없어. 이거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나는 또 여기 어떻게 당합니까? 나는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주도권 토론할 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몇 가지 봤거든요. 그게 이제 네가 저쪽 문정권의 그 칼로서 보수 진영을 개밀시켰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균열을 또 노렸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이명박은 추운 권력인데 잘해야게 수사했다. 그것도 박근혜 이명박 지지자들하고 또 분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게 나온 게 그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철저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하태경 후보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특정 캠프 소속 성명 불상자가 있었다. 이 지금 이번에 그 고발 사주 의혹에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물고 늘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자기 캠프 사람이었다고 윤석열 쪽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이제 또 수식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들을 계속 다 흔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아주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가장 완벽한 수비는 공격이거든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 홍준표 후보예요. 홍준표는 자기한테 공격을 하는데 자기는 역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성명불상에 모 캠프의 뭐 후보가 일단 이런 해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니는 뭐라겠노? 니는 이거는 윤석열이 개인이 해결할 문제지 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수세물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사실은 뭐 재미로 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공격과 방어 이런 적응 이런 부분들이 애드립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토론을 통해서 뭐 국정 철학이라든가 뭐 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지금 어차피 여기서는 지금 그런 쪽의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또 뭐 정책 토론할 기회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첫 토론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 후보보다 자기가 이제 돋보여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부각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두 사람이 굉장히 굳어 있었어요. 표정도 굳어 그렇죠. 있었고 직업이 정치가 아니었는데. 직업이 어떻게. 정치가 아니는 거다 보다 예, 예, 일단은 이런 토론 자체에서 익숙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예. 저는 있다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토론이 6차례의 토론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은 거듭될수록 이 득점보다는 실점할 확률이 높다.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선출직에 출마하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철저하게 배우가 돼야 됩니다. 배우는 무슨 감독부터 시작해서 의상 담당, 뭐 조명 담당, 촬영 담당 이 사람들이 말을 다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가 감독이 내가 자기가 온 캠프를 지휘하는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허설 토론에 나올 때 리허설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예상되는 그래요? 질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심도 있게 어떤 강도로 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내지는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공격에 대해서 그 수세에 몰려서 그냥 본인들은 답변이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변명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거 몰라요. 그래서 이 짧은 4분 안에 우리 사회자가 말씀한 정치 철학 필요 없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지 않아요. 정치 철학은요. 나중에 가지고 1대1 토론이나 이렇게 갔을 때 정치 철학을 할 시간이 나오지. 지금 여기는 임기응변에 의해서 본인이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을 하냐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 토론회를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제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라게 말은 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했대 국민의 힘 내부자 맞잖아. 내부자 맞으니까. 그 토론회를 지켜보는 이제 주된 시청자들은 분명히 국힘 혹은 뭐 이제 야당 쪽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일 텐데 이게 나중에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거 안 본다고 했을 때 차후에 영향을 뭐 그러니까 이 대선에 본선에 영향 줄 부분 없을까요? 아니 이제 토론 어떻습니까? 내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 이야기 조금 더 우리가 OX 문제 이야기를 OX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세 사람을 주목해서 봤는데 네 사람까지 봤죠. 그 사실은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좀 희미했고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하태경 이렇게 봤는데 하태경은 거의 사실 그 닌자였어요. 거의 홍준표를 콕콕 찌르지. 그래서 그 고발 사주권에 있어서 유일하게 코멘트 안 한 게 이다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후보 있다. 거기서도 지금 홍준표를 사실 지목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고 홍준표 후보는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를 타겟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의 위크 포인트만 찔러들어갔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는 역시 이 사람은 그 무협지에서 이야기하는 백도다. 이게 암기를 쓰는 흑도는 아니야 이 사람이. 이 전문법을 썼는데 뭐 제대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를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 양반은 닌자는 아니다. 닌자는 하태경이어야 된다. 이 그렇지. 이야기입니까? 닌자는 그렇다. 뭐. 근데 윤석열은 아까 뭐 이야기와도 조금 연관됩니다만은 이제 뭐 안상수 후보라든가 원희룡 뭐 이제 지자 단체장 출신들에게 뭐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은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 근데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캠프에서 코치를 받은 것 같아요. 괜히 그 홍준표하고 유승민 이런 선수, 하태경 이런 선수 잘못 건드려봐야 본인도 못 찾으니까 그 별 영향가 없는 원희룡, 안상수 이런 사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네 이야기만 해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코치를 받은 거예요. 본인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번에 특징이 국민의 관심을 읽을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6등, 7등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토론 능력. 그렇죠. 두 사람이 극명하게 지금 딱 토론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역시나 홍준표는 집요하게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홍준표 후보를 건드리질 않았어. 예. 그럼 뭐 방금 우리 간지님 말씀하셨지만 원희룡 후보나 안상수 후보한테 발언의 기회를 준 거야. 당신들 좋은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발언을 오히려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는 캠프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권 주자가 된다 하면은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자극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가 주자가 되면은 홍준표는 막 총으로 난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권 주자가 되어도 니한테 안 가 하는 감정이 생길 소지가 자, 스케치를 좀 마무리해 가야 예.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4강이 먼저 정해진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고 그렇다면은 윤과 홍의 싸움 아니겠나?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뭐 점점 좁혀지긴 합니다만은 하나의 환경이죠. 환경인데 특히 아까 이야기한 유승민 후보라든가 원희룡 후보, 최재형 후보가 양쪽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예상해 보는 것도 재밌는 관점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한번 그래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러면 유승민, 다음에 원희룡, 네. 최재형 이렇게 3자를 한번 꼽아봅시다. 누구요? 유승민. 유승민, 네. 원희룡, 네. 최재형 이 세 분들이 네. 최종적으로 누구를 마음속으로 밀고 또 현실적으로도 토론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지. 그 수습인데요. 이런 겁니다.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과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은 둘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 스타일은 우리가 쉽게 경상도 말로 다른 지역의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무대깔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무대포. 예. 그냥. 무대포. 예. 예, 그리고 무대포. 이저 TK 쪽에서 무대깔이 하면 이제 그 알아듣습니다. 무대포. 예. 뭐냐면 내가 주자가 됐으니까 너가 어쩔 낀데 따라와. 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따라 올라면 올고 말라면 말아 하는 스타일로 막 앞으로 갈 거고 윤석열 후보가 주자가 된다면 아마 다 따둑거려서 품 안에 품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일 거예요. 그럼 유승민은 누구를? 제가 볼 때는 유승민은 이번에 하면은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보거든요. 네. 끝난다 봤을 때는 아마 당내 지지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윤석열을 선택하는 게 당권 자기 관련해서? 위치에서 입장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같으면은 유승민이가 필요가 없거든.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히려 말 할 자격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윤석열 씨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조율할 수가 있는 여력이 있고 홍준표가 주자가 되면은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알아 하는 식인데 유승민이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뭐 그것도 유승민. 그렇고 자,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유승민? 뭐 홍만남 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아니 좀 다른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근데 맨날 또 다른 핀트 다른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하고 지지 기반이 겹쳐요. 어차피 뭐 PK, TK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경쟁자고 원희룡 씨도 지금 어차피 여기서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좀 어린 편이니까 차차기를 또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승민 씨도 심지어 차차기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는데 최재형 후보는 벌써 지금 뭐 종로 후보 이야기 지금 보궐선거 이낙연 그 총리가 그만둔 전 총리 그 상당히 그만둔 경쟁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거기 이야기가 다시 나오더라고. 거기 예. 가서 뭐 다시 뭐야 그 수양을 좀 더 쌓고 공덕을 좀 더 쌓고 이게 내용을 더 쌓고 와서 이제 이게 다시 나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유승민은 거의 어찌 홍준표 후보는 똑같기 때문에 그 책임져 주지 못해. 그래서 아마 다 그 윤전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이 다 내심으로는 손을 잡는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그 무야홍님께서 너무 외로운 삶을 하고 있지. 오늘 맞습니다. 나는 무야홍이다 이래. 그치. 자, 뭐 그럼 아까 이 결론에는 그래서 오늘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공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지금 그 고발 사주의 네. 상황에서 네. 박지혜 공격 안 하느냐? 왜 공격을 안 하느냐? 이 혼자 공격 안 했다 했겠지. 그때도 그랬고 또 지금 그 박지원 씨하고 연결된 그 배우의 이게 나왔을 때도 왜 말 한마디 안 하느냐니까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은 사이다 발언과 함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서 좋긴 하지만은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주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당내 수습을 하려면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명락대전 민주당의 명락대전 이명박이야지 이재명 이낙연의 싸움에 있어서 상당수 지금 그 2위 후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한뭐 40% 20%가 이재명이 되면 안 찍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는 기대를 갖고 큰 있는 과제를 거죠. 안고 있어요. 그렇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다 끌어안고 갈 것이냐는 부분에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 2차 경선 토론회 한 몇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할수록 나는 뭐 입이 좀 뻔해요.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토론회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 토론회를 지켜본 관점 또 구독자 여러분이 지켜볼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하는 또 관심을 구원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